반갑습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데일리 TV 주식 천지창조의 성명석 수사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15년 올해는요, 양의 해라고 그럽니다. 예, 양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시는지요? 양 그러면 온순하고 순박하고 착하고 뭐 이런 단어들이 즐비합니다. 2015년 양해인데요. 그 양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개인 투자자 그리고 이 방송 시청하시는 우리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들과 좀 닮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자, 양은요, 일단 뭐 날카로운 이빨 있거나 뭐 발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방어 능력이라든가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야생양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기준을 잡는 건요, 집에서 농장에서 기르는 저 가축양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도 사실 개인적으로 뭐 어떤 공격 능력이나 방어 능력이 전혀 없거든요. 주가가 뭐 이제 내가 주가를 샀는데, 종목을 샀는데 주가를 올릴 능력도 없고요. 주가가 급락할 때 내가 어떤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양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또 그거더라고요. 그 목자가 필요하지 않느냐, 양치기 목자. 그래서 목자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은요, 바로 또 양들을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네, 그렇죠. 푸른 초장으로 인도를 해서 거기서 이제 양들에게 풀을 뜯기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물가로 또 인도합니다. 시내 물가로 인도해서 또 물을 충분히 먹인 다음에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참 양은요, 그 여러분들 뭐 아시는 상식입니다만 여름에는요 서로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그래 안 해도 더운데, 그렇죠? 근데 겨울에는요 양들이 각각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림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한번 그림을 보면서 볼까요? 자, 오늘 양해인데요. 기왕이면 또 아주 이쁜 그림,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래서 개인 투자자와 양과의 닮은 점, 너무 닮았다는 거죠. 다음 화면 가면요, 양들이 이제 어떤 그 위험에서 좀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렇게 가만히 다소곳이 앉아 있습니다. 양들은요. 예, 양들은 앉아 있습니다. 배도 부르고요. 그만큼 또 주위에 어떤 위험 요소가 없을 때는요, 양들은 이렇게 앉아서 편하게 쉰다고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들 올해 하여튼 주식시장 제대로 좀 이끄는 좀 목자가 좀 되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 그림 하나 더 볼까요? 깜짝 놀라셨죠? 그래요. 이건 저 고양인데요. 여러분들 집에서 키우는 이제 반려동물들 중에서 이제 강아지나 이런 이제 고양이들이, 특히 이제 강아지가 이렇게 들어 누우면 항복의 표시죠. 그래서 좀 애교 핀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저 양은요 이렇게 들어 누우면요 죽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엎어져서 일어나질 못하는 게요 양이거든요. 가끔 여러분들 이렇게 확 들어놓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주식 하시다 보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힘내시라고 제가 새해 인사를 이렇게 대신합니다. 2015년 한 해 또 새해는 밝았는데요. 하여튼 뭐 제가 힘 닿는 데까지 더 열심히 또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좀 드리면서요.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GS 리테일을 가지고 이번 주에 방송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GS 리테일. 그래서 오늘도 방송 내용은요, 오늘 12번째 시간 되겠고요. 지난 시간에서 차트 안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또 1시간 엮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자, 화면 좀 보실까요? 화면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BSTI라고, 이게 이제 무슨 약자면요, 브랜드 스톡 탑 인덱스라는 약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통되고 있는 이제 각 산업 부문별 대표 브랜드에 대해서 브랜드 스톡, 이게 이제 브랜드 가치 평가 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기관이 고유의 평가 지수인 브랜드 주가 지수하고요, 소비자 조사 지수를 결합한 브랜드 가치 평가 모델을 우리가 BSTI 이렇게 읽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발 배경에는 뭐냐면요. 왜 이거를 개발하게 됐느냐. 오늘날 이제 어떤 브랜드 가치에 대한 어떤 평가 모델, 대부분
재무적 접근법이나 마케팅적 접근법 그 중에 하나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하나에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제 실무자나 학자들이 이제 기존 모델의 타당성을 좀 문제 삼고 있고 어떤 효용 면에서도 이제 재무와 마케팅을 통합한 브랜드 가치 평가 모델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BSTI라고 하는 브랜드 스톡 이 탑 인덱스 이러한 점에 착안해서 이 브랜드 스톡은 브랜드 주가를 이제 이용하는 어떤 재무적 접근법 그리고 소비자 조사에 기초한 어떤 마케팅 접근법을 결합한 BSTI 모델을 개발하게 됐죠. 자, 그러면요. 좋은 점이 뭘까요? 좋은 점이 자, BSTI의 가장 큰 장점은요. 365일 형성되는 브랜드 주가와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소비자 조사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나타나는 브랜드 가치의 어떤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요. 브랜드 순위 역시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경쟁 브랜드와의 비교가 좀 기간별로 가능하겠죠. 그래서 기업이 이제 전략적으로 수행한 어떤 각종 마케팅 활동의 효과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BSTI의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화면 넘어갈까요?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린 거는 바로 이겁니다. 지난달 21일이었죠. 지난달 21일 브랜드 가치 평가 전문 기관인 브랜드 스탁에 따르면요. 편의점 CEO라고 아시죠? 예. BGF 리테일 상장된 회사인데요. 이 회사 브랜드 가치 평가 지수에서요. 만점은 1000점 만점인데요. 1000점 만점에서 856점으로요. 1위에 랭크를 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요. 세븐일레븐이 846점을 얻었고요. 그리고 3위는 여러분들 아시죠? GS25입니다. 844점을 얻어서 3위에 랭크됐습니다. 즉 3위와 2위 간의 점수 차이는요. 2점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 밖에 여러분들 편의점 생각나시죠? 미니스톱이 있고요. 629점 얻었고요. 한때 좀 시끄러웠던 거 신세계 쪽에서 위드미 들어왔죠. 그래서 613.5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위드미 때문에 한때는 그 CEO와 그리고 GS25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BGF 리테일하고 GS 리테일이 주가가 좀 출렁거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야기하는 리테일이란 말은요. 영어로 소매라는 말입니다. 소매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것은 1위부터 3위까지의 어떤 이 종목들 브랜드 가치 평가 지수 1위, 2위, 3위의 종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자 제가 지난 시간에 GS 리테일이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화면 넘어갈게요. 자, 1위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예, 여러분들 그 CEO라고요. 그전에는 패밀리마트였습니다. 그리고 패밀리마트였고요. 지금 상장된 회사는 바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BGF 리테일이란 회사입니다. 그래서 1990년이죠. 주식회사 보강이 일본 기업이죠. 일본 기업 패밀리마트하고 어떤 라이센스를 계약을 맺고요. 패밀리마트 브랜드로 편의점 사업을요.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업계 최초로 멤버십 선불카드 출시했고 2012년 5월에요. 보강 패밀리마트는요. 일본 패밀리마트가 보유하고 있던 25%의 지분을 매각하고 유가증권 시장에 주식 상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보강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예, 패밀리마트였죠, 전에. 근데요. 보강은 좀 반개 회사 측면에서 보면 삼성입니다. 그래서 바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님의 장인이시죠. 우리 홍진기 전 중앙일보 회장님께서 세운 회사가 주식회사 보강이죠. 그래서 86년에 타계하셨습니다만 최대 주주는 홍석조의 특수관계인 보유 지분은 63.4% 되겠습니다. 자, 다음 또 화면 가볼까요? 세븐일레븐인데요. 여러분, 세븐일레븐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일본계 다국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20여 개 국가에서 편의점 체인 운영하고 있고요.
미주 지역의 캐나다, 미국, 멕시코, 유럽의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아시아 지역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일본, 홍콩, 중국, 대만, 그리고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기타 지역으로는 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터키하고 오스트리아도 있고요. 하여튼 이런 국가에 세븐일레븐 편의점 점포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롯데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롯데하고 세븐일레븐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는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왔느냐? 그렇죠. 바로 롯데를 통해서 들어온 업체가 바로 세븐일레븐입니다. 그래서 세븐일레븐의 수익은요, 당연히 일본 업체로 넘어가겠죠. 지금 상장된 회사는 없고요. 자, 세븐일레븐이요. 밑에 지금 하단에 나타나듯이 2008년 세븐일레븐이요. 그 맥도날드를 제치고요. 전 세계적으로요. 점포수가 가장 많은 체인점이 되었죠. 그래요. 세븐일레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종목은요. 바로 GS 리테일입니다. 저는요. 신토부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GS 리테일, GS 홀딩스 유통 전문 회사고요. 1974년 럭키 슈퍼마켓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슈퍼마켓, 편의점, 드러그 스토어 사업하고 있고요. 멤버십 서비스도 있죠. 그죠? GSN 포인트가 있고요. 최대 주주는 GS그룹 지주회사인 GS고요. 보유 지분은 또 특수 관계인 포함해서 65.75%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꼭 기억나십니까? 저도 어렸을 적 기억이 납니다만 엄마가 이제 막내를 부릅니다. 그래서 슈퍼 가서 뭘 사오라고 그러죠? 슈퍼 가서 식용유 하나 사오거라 그러죠? 아니면 또 슈퍼 가서 두부 한 모 사와 이러죠. 그죠? 우리나라에 최초로 어떤 이 구멍가게를 슈퍼마켓화한 업체가, 토종업체가 사실 LG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항상 그 아파트에 있는 조그만 어떤 마트를요, 슈퍼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거죠. 그러니까 미국 아이들이 왔을 때는 얼마나 놀라겠어요. 대한민국의 조그만 서산 전철리 해미만에 있는 조그만 담배가게, 그걸 슈퍼마켓 써 있으니까, 슈퍼마켓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죠? 이번에 이케아 들어왔죠? 그것도 슈퍼마켓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알고 계시는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요, 엄청난 큰 대형마트가 있고, 그 다음에 주위에 큰 뭐가 있습니까? 주차장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아이들은요, 대개 이제 자동차를 타고 한 20분, 30분을 또, 달립니다. 가서, 일주일 먹을 만큼 양의, 어떤 식료품을 사다가 어디다 쟁여놓느냐면요, 냉장고에다 이렇게 넣어놓거든요. 냉장고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우리나라 좀 잘 사는 집에 가면요, 냉장고가 이게 양쪽으로 열리는 냉장고가 딱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 큰 소리 칩니다. 이거 미제야 이러거든요. 제네럴 일렉트릭.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냉장고가 클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김장을 하니까 김치를 넣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김치 냉장고 있잖아요. 우리는 횡단보도를 하나 건너든지 아니면요, 바로 근방에 걸어서 한 5분, 3분 내에 마트들이 다 있습니다. 과연 큰 냉장고가 필요할까요? 우리나라는 참 특이해요. 미국 사람보다 키도 작은데요. 냉장고도 크고 자동차도 크고 집도 커요. 하여튼 이상한 나라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GS 리테일을 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나라 사실 토종업체죠. 그죠? 토종업체가 바로 슈퍼마켓 붐을 일으켰던 GS 리테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 화면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럼 이제 종목으로 좀 들어가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저하고 한번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U, BGF 리테일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여기서 화면에서 보면요. 상당히 좀 복잡하게 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좀 애란한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자, 화면을 하나씩 좀 끊어보면요. 여러분들 보시는 차트는요, 주봉 차트가 되겠고요. 이 차트를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유일무이한 차트다. 자, 어쨌든 이 방송은 특집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제가, 한 몇십 년 동안 만드는 노하우의 축적이다. 그래서, 요 내용이 이 안에 삽입이 되면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기준과 원칙을 잡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떤 기준치의 라인들이 여기 펼쳐지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거를 한번 공개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37 차트라든가 풍류캔들 그리고 천지창조 라인 그 외에 이와 같은 내용들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야만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필터링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매수하고 어디에 매도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주봉이 되겠고요. 자, 다음 이 차트는요. 월봉이 되겠죠. 월봉도 이와 같은 흐름대로 흘러간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요. 일단은 그 BGF 리테일부터 좀 보시게 되면요. BGF 리테일 여러분들 보실 때 지금 제가 잘 안 보시는 것 좀 확대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이시죠? 전일 시가총액이요. 1조 8천억이 넘습니다. 이게 상당히 큰 회사죠. 그리고 증거금 30%의 신용 비율이 0%입니다. 그래서 3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을 살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신용 비율이 0%라는 것은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주주들이요. 대주주들이 물량이 시장에 그렇게 많이 나돌아다니는 게 아니다. 깔린 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BGF 리테일을 좀 CEO입니다. BGF 리테일을 보면요. 도소매죠. 그러니까 리테일은 소매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는 거죠. 그래서 본사 주소는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테헤란로를 좋아합니다. 자, 주주 현황을 좀 보시겠습니다. 주주 현황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입니다. 그죠? 예, 특수 관계인이죠. 이건희 회장님의 그 장인어른이 세우신 회사가 이 보강인데 보강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다. 자, 여기 지금 63% 되고요. 여기 JP모간 자산운용 코리아가 5.7% 가지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주주구분 현황 옆에서 보면요. 63.43, 5.70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자, 다음 화면 볼게요. 편의점 업종 성장 이익 증가 90년 10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입니다. 시영점이죠. 당시 패밀리마트였고요. 오픈해서 편의점 사업을 시작했고요. 편의점 체인화 사업 목적으로 94년 12월 1일 보강 CVS 사업부에서 별도법인 주식회사 보강 패밀리마트 설립했고요. 2012년 6월 7일 동사 보강 패밀리마트에서 주식회사 BGF 리테일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비즈니스 서머리에 대해서 나오면요. 여러분들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앞서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린 거니까 금방 이해가 가실 거로 여러분들 좀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회사가 물류 사업만 하는 게 아니죠. 식품 제조도 합니다. 식품 제조도에서 그 제조한 제품을 CU에서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를 하는 거죠. 하여튼 대단하죠. 예. 동네 그 슈퍼들은 대형마트 때문에 동네 상권이 죽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거는 이야기 안 해요. 그죠? 24시간 편의점에 대해서는 절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요. 슈퍼보다는 편의점이 비싸거든요. 그런데 소비자라는 것은요. 현명한 소비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슈퍼 저기까지 걸어가려면 5분 걸리는데 횡단보도 하나 건너면 편의점 있으면 편의점으로 가게 되거든요. 예.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 사실은 이미 많이 잠식돼 있죠. 대기업들이. 동네 상권을 잠식시키는 사실 요인도 될 수는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요. 늘 제가 빵집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똑같잖아요.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이웃이에요. 그죠? 이웃이거든요. 결국에는 이거를 운영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대기업들은 이런 프랜차이즈점을 만들어서 쫙 분양을 해서 수익을 또 이게 좀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수익 배분율이 좀 이것도 요즘 한참 나이는 갑질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만 하여튼 부부가 24시간 그냥 계속 교대에서 일하시는 거 보면서 사실 인건비 따먹긴데요. 예, 하여튼 다 잠식돼 있다라는 거 그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 다시 넘어가세요. 그러면요. BGF 리테일의 어떤 이 기업 분석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좀 확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2011년, 2012년, 2013년 여기 보시면요. 2조 5천억, 2조 8천억, 3조 1천억 원이죠. 2014년도에는요. 3조 3천억입니다. 매출액이. 그리고 영업이익은 900억, 500, 한 600억 정도 되죠. 1,050억. 그러니까 2012년대는 좀 수그러들었다가요. 작년보다 올해는요. 일단은 영업이익은 좋아진다라고
일단은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도요. 700억에 400억, 700억, 970억이니까 올해는 그만큼 더 좋아지겠죠. 그죠? 자, 밑에 이제 부채 비율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요거 밑에 부채 비율 보시면 이건 좀 제가 키우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471% 돼 있어요. 471%. 여기서 볼까요? 471%의 유보율은 685%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랬다가 지금 2014년도에는 부채 비율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좀 3분기를 좀 보시는 게 좀 가장 편안하겠죠? 여기서 보니까 144%로 줄고요. 유보율도 2045% 돼 있는데 이럴 때마다 제가 늘 보라는 게 있죠. 그죠? 잊어먹지 않으셨죠? 바로 안정성 지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요. 여기서 찾아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이게 100% 완벽하지는 않아요. 일단 한 70%만 믿고 가는 겁니다. 30%는 누락,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성 지표, 즉 제가 얘기하는 부채 비율이 유동 비율보다 많게 되면요. 이거는 밥보다 고추장이 많다. 그래서 이거는 못 먹는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아무리 회사가 튼튼하고 코스피 200 종목이고 매출액이 좋다 하여도 대기업 회사라 하여도 어쨌든 간에 안정성 지표가 좋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매수는요. 일단 조금 보류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볼까요? 그래서 분기별로 좀 봤더니요. 이거는 이제 분기별입니다. 분기별로 봤더니 지금 2분기하고 3분기에는 부채 비율이 현격하게 좀 줄어든 모습을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EDCU, BGF 리테일을 보면요. 자, BPS를 보면 22,000원 이렇게 나옵니다. 22,000원 나오는데, 그 전에 좀 재밌죠. 그죠? 그 전에, 이거는 2014년도가 되겠고요. 얘는 이제 2013년도가 되겠죠? 7,800원이었습니다. 그죠? 그랬다가 2013년도에 22,000원,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은 3.5배가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뭐 갈 만큼 다 갔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이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 보면요. 제가 여기다가 그림을 이제 상단에다가 여기다가 지금 BPS하고 PBR을 여기다 가져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가격이 76,000원대니까 제가 얘기하는 늘 공정도 가격이라고 하는 BPS 가격이 22,000원대이기 때문에, 그죠? 22,000원대이기 때문에, 사실 이 회사는 꼬리 부분이 지금 5만원이거든요. 원래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갔다가 밑으로 떨어져서요. 지금 가격대가 예를 들어서 2만원대에 지금 일단 살짝 우상향으로 고개를 쳐들고 있다라고 그러면 저는 강력하게 여러분들한테 매수를 권했겠죠. 그러나 이 회사는 이것과, 즉, 장부와 아무 관련 없이 잘 버티다가 주가가 무려 3.5배 정도 올라갔으니까 지금 이 종목을 매수하시게 되면 어떤 느낌이죠? 꼭지 매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끝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끝났다. 이 종목은 매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 잊어먹지 마시고요. 이 방송은요, 저는 이 회사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감정도 없고요. 저는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꼭 투자에 대한 어떤 최종 판단,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바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정보 제공자. 저는 강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종목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데일리 TV는 법적인 책임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명시하고요. 늘 그런 얘기죠. 방송 시작 전과 끝날 말미에 화면이 하나 뜨는데 어떤 임의적으로 공유되는 개인 투자자 간의 어떤 불확실한 부적절한 정보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자막이 뜹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 저도 물론 개인 투자자입니다. 저는요 대주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는 거, 방송 TV에서 어떤 전문가나 어떤 증권회사 애널리스트가 나와서 어떤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것은 바로 그 친구도 개인 투자자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 간에 공유되는 어떤 불확실한 그런 정보, 여러분들
절대 속으셔는 안 되고요. 늘 이야기하지만 기준과 원칙만이 여러분들 살 길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갈까요? 자, 두 번째는요, 2위를 기록한 세븐일레븐 상장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일본에는 상장된 업체가 있는데 세븐일레븐이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단지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 2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위는 이렇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세븐일레븐. 자, 다음 화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요. GS 리테일입니다. 제가 왜 GS 리테일을 지난 방송 끝 말미에 이번에 이 종목을 이야기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바로 그런 이유죠. 일단 이해 가시죠? 1등이 CU입니다. 그렇죠? 2등이 세븐일레븐이고요. 3등이 GS 리테일이죠. 그럼 GS 리테일 우리가 여기서 꼼꼼하게 지켜볼 거는요. 주봉과 월봉과 일봉인데요. 이 종목은요. 기술적 분석보다는요. 기본적 분석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GS 리테일 아시죠? 도소매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주현황 보면요. 65% 지분 갖고 있고요. 똑같아요. 자, 근데 이제 그 비즈니스 서머리 보니까요. 여기 뭐라고 쓰냐면 담배값 인상 효과 주목 써놨더라고요. 그래요. 2015년 새해가 밝으면서 담배값이요. 진짜로 올랐더라고요. 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혼란인데요. 어쨌든 흡연 인구가 우리나라 한 1,0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어쨌든 뭐 그분들 건강을 생각해서 정부에서 담배값을 올린 거지 절대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이야기는 하잖아요. 글쎄요. 하여튼 아버지가요. 사업을 하는데 수익이 적으면요. 씀씀이를 줄이면 될 텐데 5살, 7살짜리 저금통을 깨서는 되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담배 끊으십시오. 자, 그런데 뭐 앞에서 말씀 제가 드렸기 때문에 이 회사가 뭐 2002년 LG 슈퍼센터와 LG 백화점을 통합하여 선진 유통구조 가진 이건 읽으실 필요 없고요. 그렇다라는 거를 제가 앞에서 이렇게 PPT를 이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거니까 이 비즈니스 서머리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CU와 GS25와 다른 점은요. 어떤 점이 다른지 여러분들 좀 확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그냥 한눈에 보실 수가 있죠. 여러분들 기가 막혀요. 2011년, 12년, 13년 보면 여기 뭐라고 쓰냐면 3조 9천억, 4조 3천억, 4조 7천억, 4조 9천억입니다. 아까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전 패밀리마트 CU는요. 3조 3천억인데 매출액이 훨씬 낮죠. 그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그 회사보다는 훨씬 큽니다. 그래서 직전 연도보다는 조금, 그죠? 약간은 줄었습니다만, 그래도요, 점진적으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그런 회사가 바로, GS 리테일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요, 부채 비율도 지금 78%의 유보율이 19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꼭 무엇을 확인하라고 그러죠? 바로 이거죠. 자, 이거 보면요. 안정성 지표도 상당히 좋죠. 그죠? 하여튼 현금 흐름 자체가 좋은 회사가 여러분들 매매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보셨죠? 자, 그러면 GS 리테일은요. 지금 얼마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자, 안 보시나요? 자,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자, 봤습니다. 자, 지금요. 22,000원이죠? 22,000원. 지금 거래되는 거는 한 1배 정도 거래되고 있죠? BJF 리테일은 여러분들 아까 보셨듯이 3.5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만 이 회사는요. 되게 싸게 거래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훤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GS 리테일 지금 보시는 건 주봉인데요. 현재 지금 나타난 것은 풍류캔들 양양양양 나타난 이후에 이 밑에 이탈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만들어가는 모습 양음양양 이런 모습 보면서 이것 하나의 이동평균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GS 리테일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 분석으로 접근했을 때 1위 BGF 리테일은 3.5배인데 이 회사는 지금 현재 1배 거래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한
22,000원대니까요. 한 44,000원대 이렇게만 좀 보셔도 큰 무리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가 편의점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종목을 하나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SBS 미디어 홀딩스인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주목할 것은요. 주봉의 지금 현재와 월봉의 2012년 말 2013년 초의 꼭지점과 일봉의 지금 현재 풍류 캔들을 좀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번 주에 제가 요거를 캡처 떠서요. 열심히 제가 이렇게 PPT를 만들어서 이 종목이 괜찮다라고 여러분들 강의 드리기 위해서 미리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전에 한 3, 4일 전에 만들어서 제가 자료를 일단 보내드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철저한 검열입니다. 그래서 아무 이상 없다 그러면 그때 이제 방송을 내보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사실 많이 갔죠. 그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유, 좀 내일까지 오늘 갔습니다. 자, 화면 보실까요? 자, 이 자리 가장 중요한데, 자, 여기서 지금 보시는 차트는요, 지금 주봉 차트입니다. 그렇죠? 주봉 차트.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하루 동안 외우자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뭘 외우셨죠? 그렇죠? 예, 외우시라고 말씀드렸죠?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천지창조 라인, 청색 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골드 색깔, 금색의 라인이 있더라. 그래서 양정음시, 양봉은 종가요, 음봉은 시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요, 음시가 되겠죠. 그죠? 음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청색 라인은 이제 목표가가 되겠고, 그죠? 목표가가 되겠고, 그 이후에 주가는 이렇게 날아가더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고점 9,370원 찍고 밑으로 내려왔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밑에서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실화 하나 말씀드릴게요. 경마장이 뚝섬에서 과천으로 옮기면서요. 과천 그 일대에 사시는 주민들이 그냥 얼떨결에 야 우리 동네 경마장 생겼어. 그래서 좀 찾아갔다가 대개는 이제 몇 분들을 극소수긴 하겠습니다만은 대다수가 집 한 채씩은 날렸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여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천 거기서 식당을 하시던 식당 아주머니가 장사가 잘 됐거든요. 그런데 경마장에 또 과천으로 옮기면서 구경 갔다가 이 아주머니가 돈을 좀 잃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잘 되는 식당을요. 결국에는 부동산에 내놨죠. 그런데 그 식당에 자주 오던 누가요? 증권회사 관련된 직원분들이 식사를 하시고 가시면서 식탁 위에 쪽지를 하나 남겨놨는데 자, A라는 종목에 써 있고요. 그 종목이 뭐라고 쓰냐면 10배 예상 급등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경마장에서 돈을 잃었단 말이죠. 그래서 야, 이 큰일 났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요. 그 돈을 식당도 때마침 정리가 돼서 그 돈을 가지고 한 2억 정도 정리하니까 남더라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그 종목을 샀는데요. 진짜 갔습니다. 10배가. 그래서 10배 좀 넘게 갔어요. 한 24억 정도가 갔어요. 그 종목이. 그때 당시는 그렇게 뭐 급등하고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증권회사 직원이 자꾸 팔으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파세요, 파세요, 파세요. 그러는데 이 아주머니는 절대 안 판 거죠. 혹시나 그러고. 그래서 그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화면에서 다시 보실게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9,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온 겁니다. 지지라인. 그러니까 2억이 됐어요. 그 아주머니가 산 금액 2억이 됐는데 그 아주머니는 어떻게 됐을까요? 미쳤습니다. 그래서 증권회사 직원에 의하면 갑자기 잠옷바람에 머리도 안 빗고요. 미나리 두 단을 들고 막 뛰어들어온대요. 증권회사. 그래서 막 웃는데요. 돈을 잃은 적이 없어요. 이분은. 단지 10배가 넘게 갔다가 그냥 간 겁니다. 그렇죠? 그 이후 그러니까 지금 현재 SBS 미디어 홀딩스는요. 2,800원 저점 찍고 고점 9,300원 찍고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바닥 따지고 가는데 이걸 선차트로 나타나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선차트로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나타나는 거죠. 바로 이 자리 그리고 바로 이렇게 흘러간 이후에 바로 밑에 현재 지지라인
지금 만들어졌고요. 지금 현재 가격은 4,000원대다. 그래서 미디어 홀딩스 한번 가보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강의 준비 열심히 했는데 오늘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차트는요. 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일봉 차트가 되겠는데 이것은 바로 상한가를 갖죠. 이 종목은 상한가. 지금 표시되는 이 자리는요. 지금 상한가가 같고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참 기가 막혀요. 그죠? 이걸 뭐라 그래요? 양음양양. 그러죠? 제가 몇 번 얘기해요? 양양양양, 양음양양, 양양음양. 저는 사케다 전법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풍류 캔들이다. 제가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오면 주가가, 그죠? 우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가격 조정이라고 그러는데 가격 조정 이후에 양봉이 음봉 하나 껴서 발생하든 아니면 양봉이 나란히 이렇게 4개가 발생을 하든 그러면 여기가 시작점이구나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거고요. 지금 현재 그림으로 보더라도요. 참 멋진 게,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풍류 캔들을 이렇게 그리면요. 자, 중심 라인 긋자. 그래서 이거는 2분의 1이요. 상단 부분 3등분해서 3분의 1 지점 이렇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지금 현재 3분의 1 지점을 지금 지지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1차 손절 그리고 최종 손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풍류 캔들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상한가 갔던 그 자리, 이 자리와 상한가 갔던 자리다가 선을 하나 댔더니요. 놀랍게도 풍류 캔들 중심 라인을 싹 스치고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보는 순간 그래 우리 이데리TV 가족 여러분들께 이 종목 하나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구나라고 딱 준비를 해온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선차트로 나타나면 여기가 바로 상한가가 갔던 자리고요. 바닥에 제가 써놨죠. 2분의 1, 3분의 1은 그 지점이죠. 그죠? 풍류 캔들 이후에 이 자리가 현재 반은 2분의 1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지는 어디 지지했느냐? 3분의 1 지점을 지지를 했더라는 겁니다. 지지를 했더라는 거죠. 그리고 자, 여기를 집중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다가 선을 딱 걷더니 바로 정확하게 중심 라인을 이렇게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여기가 1차 손절 그리고 2차 최종 손절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천지창조라고 하는 이 라인, 즉 이게 뭐죠? 이거는요. 종가가 되겠죠. 그죠? 종가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종가의 가격은요. 8,600원이 나옵니다. 8,600원. 그러니까 8,600원을 좀 중장기적으로 목표가를 좀 잡으시는 게 좋겠죠. 그죠? 목표가로 잡으시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가장 좋지 않겠는가. 그러면 SBS 미디어 홀딩스에서 기업 분석을 또 철저히 들어가 봐야 되겠죠. 자, SBS 미디어 홀딩스. 자, 들어가 봅니다. 시가총액이 5,700억이고요. 증거금 30%에 신용비율 0.97이면요. 당연히 시장에 틀린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만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증거금 30%, 그러니까 3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의 매수가 가능한 상당히 좋은 이런 종목을 우리가 우량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주주는요. 태원건설이죠. 예, 태원건설. 예, 공기업이 아닙니다. 태원건설은. 자, 61% 가지고 있고요. 귀뚜라미가 8.78% 지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SBS 미디어 홀딩스가 되겠고요. 여기다가 참 아주 마음에 드는 건요. 솔직하다라는 얘기죠. 예, 솔직하다는 얘기입니다. SBS 미디어 홀딩스는 매출의 감소에 따른 수익성 둔화. 되게 이런 걸 안 치거든요. 되게. 그러니까 역발상을 하자는 거죠. 역발상을. 그래서 매출의 감소에 따른 수익성 둔화. 솔직해서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구나 하고 무릎을 딱 친 거죠. 동사는 2008년 3월 SBS 인적 분할 아시죠? 기업 분할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물적 분할이요. 하나는 인적 분할이요. 물적 분할은 자기네들이 회사 만들어서 자기들이 다 가져가는 거고 인적 분할은 내가 SBS 지분을 좀 갖고 있었는데 인적 분할을 인해서 또 하나의 회사가 생기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지분을 내가
갖게 되는 게 인적 분할 어렵습니까? 자, 순수 지주회사로서 지상파 방송 SBS, 그 다음에 콘텐츠 유통 담당하고 있는 SBS 콘텐츠 허브 2개 상장회사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SBS 플러스, SBS 스포츠, 그 다음에 바이어컴 있고요. 뭐 스마트 미디어 랩. 그러니까 5개 비상장 회사가 있는데 이것도 언젠가는 상장이 되겠죠. 그죠? 상장될 겁니다. 상장될 수 있는 요건 갖춘 회사들이고요. 총 7개 국내 자회사 두고 있고요. 해외 자회사도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 SBS 인터내셔널 INC 두고 있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자회사, 그 다음에 투자기업의 배당 수익하고 어떤 사업 수익 구성되어 있다. 자, 이게 좀 마음에 들었고요. 자, 여기서 보면 진짜인가 봤더니 정말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큰 차이는 없더라는 거예요. 2011년, 12년, 14년, 14년 보면요. 4,700억, 4,500억, 4,400억, 3,951억이니까 뭐 그게 그거겠죠. 영업이익이 398억, 340억, 402억 올랐다가 342억이니까 직전 전년도 2012년이니까 비슷하고요. 당기순이익이 6,800억, 370억, 417억에서 250억으로 좀 줄어든 거 외에는요, 특별하게 이 회사가 나쁘다고 생각할 만한 이유는 저는 별로 찾지를 못했거든요. 그 이후에 부채 비율을 보니까요, 18%입니다. 그리고 3분기 결과를 수치를 보더라도요, 17%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17%. 그래서 지금 보니까 유비율은요, 800%인데 그러면 얼른 갔다가 보야 되는 건 바로 이거죠. 연간으로 보더라도요. 밥보다 고추장보다 밥이 훨씬 많죠. 안정성 지표가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뭐밖에 없다? 돈밖에 없다. 그렇죠? 이런 회사가 안정된 회사고요. 분기별로 보더라도요. 너무 좋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와서 BPS가 지금 얼마냐면요. 4,600원입니다. 4,600원. 그런데 여기서 4,600원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3분기 결과를 보더라도요. 4,650원. 그리고 0.75배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커니 이거 됐구나.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이나 기본적 분석으로 보더라도 너무 좋고 깔끔한 종목이구나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 겸 어떤 예시 종목으로 상당히 좋겠구나라고 가져온 건데요. 그래서 다시 가볼게요. 주봉에서 이 자리. 자, 이 자리인데 여기서 주봉에서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일봉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상한가와 그렇죠? 여기 상한가 종가 부분 풍류 캔들 중심 라인 통과 풍류 라인 3분의 1 지점 지지 1 중심 라인이 1차 손절가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하단이 최종 손절가겠죠. 그래서 자 2분의 1과 3분의 1이라는 이 자체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지금 3,900원 지금 나타나고 있죠. 이 종가가 3,900원 표시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 그래서 이 중심 라인 얼마? 손절가는 3,900원이다. 손절가는 3,900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했었던 건데요. 오늘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쫓아가서 매수는 하셔서는 안 되고요. 자, 그래서 BPS가 4,600원인데 여러분들 한 가지 배우실 게 있어요. 자, 보세요. 4,651원 더하기 4,651원은 9,300원이죠. 자, 다시 9,300원이죠. 자, 지금 이 꼭지점에 뭐라고 돼 있어요? 9,300원 돼 있죠. 다시 되돌아갑니다. BPS 3분기 가격 보니까 4,651 더하기 4,651은 9,300원. 2배 갔죠, 그죠? 2배 갔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다? 얼마? 8,600원까지만 보시면 된다. 8,600원까지만 보시면 된다. 이거는 어떤 의미예요? 중장기 목표가가 그렇다. 중장기 목표가가 8,600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강의 준비를 해오고 오늘 방송, 오늘 사실 주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요. 딱 오늘 보니까요. 세상에나 만상에나 이렇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실까요? 이렇게 오늘 주가가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간 거 여러분들 오늘 매도입니다. 그죠? 단기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8,600원을 중장기로 보시고요. 어떤 흐름 따라 풍류 캔들 따라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그때그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음양양이 지금 여기서 보시면 양음양양이 다시 한번 좀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들 보시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들한테 아주 이 기준과 원칙을 잡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양떼를 거느리는 어떤 귀한 귀중한 목자가 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내일 이데일리 온에서 또 공개 무료 방송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고요. 저는요, 다음 주 월요일 또 8시에 다시 힘찬 목소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